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이번 주에 비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날이 꾸리꾸리합니다. 자, 한 주간 건강하셨죠?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부동산 로드맵, 듣고 싶은 이야기 많은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주택임대사업 폐지하면 벌어질 일들, 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자, 임대사업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아주 시끄럽습니다. 언제는 공적 의무 줘갖고 17년 당시에 하나, 5% 상한, 그때는 그거 하나여서 이런 혜택을 줄 테니 열심히 등록해라,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와서 주임사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불과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얘기를 늘 하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5월 27일인가요? 그 민주당 안으로 예. 제안이 됐는데 특별위원회잖아요. 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수십 년간을 이어오던 주택 임대 사업 자체를 이제 앞으로는 받아주지 않겠다. 예. 그 이유가 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 특혜를 줬더니 그것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임대 사업자들 아예 그 자동 말소가 됐을 때 그 전에는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세는 안 하겠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6개월 안에 안 팔면은 양도세 중과세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물을 유도해서 주택 매매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큰 일입니다. 예. 사실 그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이 저가의 주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분양 현장에서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말하자면 여분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이 기반이 조성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 만약 실제로 진행된다면은 그 후폭풍이 그 어떤 지금 부동산 정책보다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또 실행할지 안 할지는 좀 여론이 나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당정이 민주당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부하고 조율을 해서 발표한다. 6월 중에는 어떤 발표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확정이 안 된 사안이라서 사실 미리 시장을 예측한다는 게 제 스타일에는 잘 안 맞긴 한데 그래도 워낙 관심이 높은 주제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작년 7월이었죠.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제도만 폐지를 하고 신규등록을 받지 않고 자동말세, 이제 기간이 되면 자동말세 4년, 8년짜리 없애고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때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나 단독이나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신규등록을 받아줬었던 걸 다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안 되게.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모든 주택에 대한 임대 사업 자체를 이제 향후에는 등록 자체를 안 받아주겠다. 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만 유지하고 앞으로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주택 임대사업자 이 제도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시작된 94년도인가 시작된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현 정부에서는 그걸 다주택자 적폐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늘 시장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기능적인 측면이 그 다주택자들 임대 시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는 이런 윤활유 같은 역할, 더 큰 존재 이런 의미로 판단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이 시작이 됐어도
90년대나 200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혜택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늘질 않았었어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 정부 들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말 때부터 좀 활성화가 됐는데 그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런 게 주어지면서 이제 급속도로 임대사업자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은 사실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매매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매물 잠김 효과를 더 강화시킨 측면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요. 저렴한 임대를 공급하고 있다는 순기능이 큰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또 매매 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를 배제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어저께 그 저녁에 한 11시 넘어 이제 저도 잠이 안 왔고 TV 채널 좀 돌리다 보니까 그 종편 TV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그 집권 여당의 정책 부위원장인가 분이 한 분 나오시고 그 전직 그 부동산 경제연구소에 계시던 분 국회의원 했던 분이 한 분 나오시고 현직 그 신경훈 교수가 나온 이제 그런 대담 프로를 봤는데 그냥 뭐 초지일간 똑같더라고요. 그 정부 여당 그 부위원장님 얘기는 딴 건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완전히 실기한 거 맞다.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지금 뭘 얘기를 하면 반박을 하고 정확한 팩트를 갖고 반박을 하니까 할 얘기가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 계속 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이제 끝난 걸 봤는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죠. 특히나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임대사업 폐지하면 이제 임대시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임차 시장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곽 대표님 아까 모두에서 그 분양시장까지 이게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뭐 좀 극한 표현으로 하자면 그 건설시장 경기 붕괴 뭐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될 만큼 엄청난 저거네요. 근데 이제 그런 주제이긴 한데 이 정책이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앞으로 계속 주택 임대 사업이 폐지될 거냐 이게 현재 미지수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전세, 월세, 전세 가격이 오르고 또 요즘에는 월세까지 오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거꾸로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야 될 시점에 임대 사업을 폐지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만약에 내년 대선에서 대권이 바뀐다, 정부가 바뀐다면은 어쩌면 지금하고 정반대로 주택임대 사업 활성화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폐지한 사람 또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섣불리 따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진짜. 그래서 뭐를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게 정부에서 자꾸 이렇게 당견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정책을 바꾸는 행위들이 엄청난 부작용. 저는 제 표현에 의하면은 헬 게이트, 지옥문이 열린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진짜 지옥이죠. 그것조차도 지금 사실 아파트는 그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예, 예. 반면 전체 임대사업 규모의 한 22 내지 23% 정도고 한 78% 가까이가 다세대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비아파트 부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임대 사업을 폐지를 하게 되면 타격을 입는 쪽은 그쪽일 거예요. 비아파트가 당연히 타격을 훨씬 많이. 근데 임대 사업 폐지하면은 자동 말소가 되는 분들로부터는 이분들은 이제 갑자기 안 내던 종부세를 막 내야 되잖아요. 예. 예.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될 테니까.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은 양도세 중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6개월이라는 게 이 정책 발표되고 6개월이 아니잖아요. 자동 말소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팔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다 이미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 시행 이후에 자동 말소가 되는 건 6개월이 될 거고 그렇죠. 시행일 이전에 말소가 예. 돼 있는 것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아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라도 내놓겠죠.
그러면은 그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이제 매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팔 수가 없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집을 사줄 사람 매수자한테 현재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곽 대표님 늘 하신 얘기처럼 원래 설킨 뭐한다는 법을 즉흥적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의 주장대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내놨는데 팔 수가 없는 게 이미 임대차 3법이 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 우리 한 2년 전인가 이런 논의를 하다가 발목을 묶어놓고 돌격 앞으로 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지금 팔아라 했는데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 수 없는데 임차인이 버젓이 있어서 팔 수 없는데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딜레마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게 빠졌을 때 이 단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 수 없는데 팔아야 돼요. 그럼 안 팔죠 저는. 아니죠. 이제 시장은 적응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팔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냐면 방법은 범법자는 하나뿐이 없어요. 전세 만기가 된 세입자를 내보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나가면요? 안 나가면은 집주인이 나 들어가겠죠. 들어가겠다 하고 일단 내보낸 다음에라야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실이 증가할 수뿐이 없어요. 그 작은 집에 집주인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럼 일단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팔려고 할 테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해서 전월세가 뛰고 있는데 공실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게 거예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아이고 제가 좀 표현을 좀 세게 해서 참 시청자가 죄송한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는 대책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다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 얽힌 실타래를 사실 풀기도 어려운 상태고 거의 뭐 포기한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매듭이 고르디우스 매듭인가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칼로 어제 그 봤던 프로에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정치평론가도 한 분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런 실기를 만회하려면 100%보다 더 센 충격이 강한 게 나와야 국민들이 잃었던 신뢰가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어라고 돌아올 텐데 내는 정책들이 꼭 70점, 80점짜리만 내놓으니 뭐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대책들만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뭐 우리 곽 대표님 저 프로에서 얘기했지만 이것도 일종의 수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러다 이렇게 계속 장기 면상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 팔 수 없는데 팔으라고 어거지로 목을 졸라 매갖고 그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고 또 공실이 나오고 이런 또 언밸런스가 발생이 된다면 또 어떤 정책이 뭐 나올지는 뭐 짐작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영향권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 공실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전세가도 올라가지만은 종부세 대상이 되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새로 놓는 사람들은 일단 낮은 임대료였다가 자동 말소가 되면 시세에 맞춰서 내놓겠지만은 그렇죠. 그렇죠. 시세대로 잘 안 나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올려놓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월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내야 되니까. 그렇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현재도 지금 오피스텔 같은 데는 뭐 다세대도 그렇지만 전세 매매가 거의 비슷해요. 특히 소형인 경우에는 지금도 약간 역전된 데들도 있는데 아마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과전세 가격, 과전세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제 거래가 일어나면은 집주인한테 막 그 매수자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려면은 결국 이제 보증 금액을 낮추고 월세화로 진행이 돼 가겠죠. 그래서 이런 과전세 현상들도 예상이 되고 이제는 새롭게 임대사업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공급 중단에 이어서
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것들도 분양을 하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죠. 분양은 받는 순간에 뭐 종부세에 완전히 노출돼 버리고 또 주택 수도 늘어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뭐 그런 소형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을 지금 무주택자들이 분양받는다는 거는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든든한 대안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정부도 그 고민이 많겠죠. LH에서 짓는 그 민원 많은 다세대 주택 매입 임대나 아니면 임대주택 공급한다는 지금 공적 임대 이거 믿고서 이렇게 그냥 시장을 옥죄겠죠. 그러니까 지금 LH나 뭐 SH나 이런 데서 어디 그 공급하는 것들을 조금 매입하고 있어요. 네. 매입을 해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세 발의 피거든요. 그렇죠.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근데 본인들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만은 그런 소수 시장 전체로 보면 1, 2%에 해당되는 걸 해놓고 98, 9%를 죽이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민간 시장은 다 죽여놓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에 이어서 이런 다른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의 공급도 중단된다면은, 이제 뭐, 서민들, 특히 저가 전 월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 뭐, 원룸, 뭐 이런 것들도 시차를 두고 엄청난 폭등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지금 GDP 대비해서 주거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나라였는데, 뭐 몇 년만 지나도 전 세계 압도적인 1위가 될 거예요. 현재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어제 나왔. 뭐 양도세나 거래세, 뭐 또 취득세 이런 네.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종부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보유세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임대사업까지 다 폐지시켜 버리면은 주거 비용이 단 몇 년간에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3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른이 되는 나이를 뭐 보통 20살 정도 만으로 따지 않고 20살부터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음 겪어본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갑니다. 그러니까요. 그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손대고 있는 겁니다. 이 금기 이런 것까지는 손대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시장에 맡겨둬야 될 거를. 근데 이제 또 반면에 이렇게 뭐 완전히 주거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철저하게 틀어막게 되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잠시 매매가가 안정되는 듯이 보이지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시장이 금세 와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다주택자나 지금 임대사업 하던 분들은 과하게 또 전세금을 올려받은 돈들이 생겨요. 이런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 이외의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 이외의 자산들의 거품을 크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뭐 지난 작년 말이네요. 네,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오를 거다. 또 뭐 한두 달 전에는 금값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주택 임대 사업자 폐지는 그런 쪽으로 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뭐 말하자면 주가 급등이라든가 뭐 금값 급등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뭐 주택 이외의 부동산들 요즘에 보면은 알게 모르게 땅값들이 많이 뛰어 있거든요. 뭐 그런 쪽이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요즘은 제일 뜨거운 데가 이제 재개발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사실 그렇게 그 가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어 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출연했던 박사님 얘기를 마지막 엔딩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진지하게 정책부위원장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집값이 오른 게 뭐가 잘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유, 열받습니다. 지금 뭐 열이 확 달라 올라갔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택임대사업 폐지라는 94년부터 이어온
주택 시장의 임대차 시장의 순기능을 했던 거를 그냥 그거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대차한 파생 효과들이 많이 생김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일반 사인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창피해서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신뢰하고 그걸 등록한 사람들, 아니 주무처 장관이 나와서 주임사를 하라고 하는데 뭐 언간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뒤집고 적폐 세력화되고 이 사람들한테 팔지도 못한 또 임대차 3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팔아야 되고, 이게 뭡니까 진짜. 하여튼 열받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까지 열받지 마시고요. 자, 한 주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뭐 좋은 프로는 널리 홍익인간의 그런 개념으로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정확한 인사이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